안녕하세요. DB성형외과의 디테일러 국동비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절개 상안검 수술인데요. 이 수술에 대한 안 좋은 선입견 또는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죠. 그렇게 된 데에는 이제 주변에서 상안검 수술을 하신 분이 망쳐진 좀 결과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경우들을 좀 많이 보셔서 그런 것 같아요. 가장 큰 어떤 선입견이 뭐냐면 절개 상안검 수술을 하면 인상이 세 보인다. 그러니까 눈이 어색해진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들을 또는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 경우들이 있는데 저도 실제로 그런 케이스들을 보고요. 근데 이제 모든 그럼 절개 상안검 하는 사람이 그렇게 되느냐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의사들도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 보이지 않게 어색해지지 않게 상안검을 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와 노력과 어떤 학회 발표들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상안검 수술을 하는데 이제 세 보이지 않게 어색하지 않게 상안검 수술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그 의사가 뭐 알아서 그렇게 해드릴 수도 있지만 환자분 쪽에서도 약간은 아셔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의사와 상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수술 전에 상담할 때 이런 부분 좀 물어보셔야 될 수도 있고 상안검 하긴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냐 이런 부분을 좀 질문을 하신다면 이제 더 확실해질 수 있으니까 알아서 잘해주면 좋지만 그런 부분을 다 뭐 일일이 설명하고 알아서 잘해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절개 상안검 수술을 세 보이지 않게 나오게 하려면은 첫 번째가 라인을 너무 높게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이 이제 환자분도 아셔야 되는 부분인데 라인 높이를 이제 정할 때 쌍꺼풀 높이를 정할 때 중년분들이 조금 라인을 크게 해주세요, 막 많이 보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렇게 하려다가 잘못하면 너무 라인이 높고 좀 어색한 눈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비슷한 얘기인데 두 번째로는 그 라인을 이제 높일 때 쓰는 방법이긴 한데 그러니까 처진 피부를 어느 정도는 자르면서 쌍꺼풀 수술을 하는 게 상안검 수술이긴 한데 이 자르는 폭, 자르는 양을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전체 이제 여분이라는 게 있거든요. 피부에 위에 남는 피부의 양을 측정할 수가 있는데 이제 학회 발표 같은 데 가보면은 이 남는 여분을 다 잘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되지는 발표하시는 의사분도 계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얇은 피부와 두꺼운 피부가 중간 피부가 없어지면서 달라붙으면서 어색해진다 이제 이렇게 많이 자르면 안 된다라고 이제 또 발표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정반대의 의견들이 존재하는 거죠. 저는 이제 후자가 더 맞다고 생각해요. 피부를 많이 자르게 되면 두꺼운 피부가 그 쌍꺼풀 위에 바로 달라붙게 되면서 어색한 눈이 나온다. 그래서 절대 피부 자르는 양을 피부 여분의 반 이상 하지는 않죠. 반 이하로 하게 되고 그럼 이제 덮는 피부가 있는데 쌍꺼풀 높이를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정 안 될 때는 다른 방법을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눈썹 확어상이라는 눈 위쪽에서 피부를 잘라주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뭐 비용은 좀 들고 뭐 이쪽에 자국이 남는다 하더라도 눈이 어색해지지 않는 결과를 얻으려면 피부를 많이 잘라야 되는 상황이면 많이 쳐져 있는 상황이시면 눈썹 확어상을 하셔야지 그걸 상안검 쪽에서 한 번에 다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은 어색한 눈이 나온다, 세 보이는 눈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세 번째로는 안검하수가 있으신 분들 눈이 잘 안 떠지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것을 같이 고치듯 눈매 교정을 하시는 게 좋다 라는 점이고 네 번째로는 이제 쌍꺼풀의 고정 문제인데 같은 절개의 쌍꺼풀 수술이어도 절개 상안검 수술이어도 쌍꺼풀을 깊게 세게 고정할 거냐 얕게 자연스럽게 고정할 거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깊게 세게 고정해야만 안 풀리는 장점이 있지만 중년분들은 약간 피부가 젊을 때보다 좀 더 얇아져 있고 약해져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야만 안 풀리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피부가 아주 두꺼운 분은 중년분들도 세게 고정을 해야 되지만 대부분의 중년분들은 좀 약해져 있기 때문에 좀 얕은 곳에 약하게 고정하는 다이나믹 폴드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고정을 해야 고정 깊이가 쌍꺼풀이 깊게 들어가지 않아서 좀 더 자연스럽게 나온다. 처진 피부가 쌍꺼풀 덮잖아요. 그러면 안 그래도 고정이 깊어 보이거든요. 많이 덮으니까. 근데 진짜 고정까지 깊게 해버리면 뭐 두 가지 효과가 같이 나면서 너무 깊어 보이면서 어색한 눈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피해야 된다. 그래서 본인 쌍꺼풀 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해줄 거냐 이런 걸 물어보실 수도 있겠죠.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그런 질문까지도 하세요. 뭐 이런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이제 절개 상안검 수술을 어색하지 않게 나오게 하는 요령이다, 방법이다. 뭐 의사들도 당연히 알아야겠지만 환자분 쪽에서도 약간은 아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설명드렸고 제가 실제로 어색하지 않게 절개 상안검 수술을 해드린 분들 케이스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케이스 쌍꺼풀이 있으신데 안검하수 때문에 이제 하신 경우에요. 그래서 이제 라인을 그렇게 높지 않게 오히려 낮춰달라고 하셨고 그래서 라인은 낮게 눈매 교정하면서 눈은 또렷하게 했기 때문에 수술 직후 5일째임에도 불구하고 눈이 어색하지가 않죠. 여기서 더 자연스러워질 거니까 상안검 수술도 절대
라인을 높게만 하지 않고 눈매 교정만 잘 해주면 어색하지 않게 나온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케이스고요. 다음 케이스도 쌍꺼풀을 엄청 얇게 해달라고 하셨어요. 자기는 쌍꺼풀에 욕심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마 쓰고 막 뭐 쌍꺼풀이 여러 겹이고 이런 부분만 좀 개선되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이렇게 낮게 하시게 되면 수술 직후에도 그렇게 어색하지 않다. 그래서 더 자연스러워지겠죠. 다음 케이스도 이제 이분은 이제 적당한 두께의 쌍꺼풀을 하신 분인데 피부가 좀 두껍죠. 그래서 이제 절개 상안검을 할 수밖에 없었고 수술 직후 5일째인데 뭐 이 정도 수술 직후에 이 정도 모습이면 수술 더 지나고 나면 더 자연스러워지니까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분도 라인 자체를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게끔 낮게 고르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부었을 때 이 정도니까 붓기 가라앉으면 더 자연스러워지겠죠. 다음 분의 경우도 가장 부어있을 때 이 정도 두께니까 붓기 빠지고 나면 이거보다 더 얇아져서 더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그래서 고정이 그렇게 깊지 않고 쌍꺼풀 두께가 적당하면서 자연스러운 눈의 모습, 세 보이지 않게끔 상안검 수술을 해드린 분이고요. 다음 분의 경우 이분은 이제 쌍꺼풀을 어느 정도 두께로는 한 건데 이제 부어 있어서 좀 더 두꺼워 보이는 거고 눈이 좀 안 떠지는 상황이지만 어찌됐든 부어 있을 때 이 정도면은 붓기 빠지면서 더 자연스러워질 거니까 이렇게 뭐 어색하거나 세 보이진 않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다음 케이스들부터는 한 달 이상 된 경우가 있는 사진인데 꺼진 눈 때문에 또는 안검하수 때문에 절개 상안검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라인은 높지 않게 자연스럽게 해달라고 하셔서 이렇게 해드렸을 때 한 달째 붓기가 다 빠져서 오셨을 때 전혀 세 보이거나 어색한 모습이 없죠. 자연스럽죠. 다음 분의 경우는 이제 쌍꺼풀이 있으신데 안검하수 때문에 절개 상안검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눈매 교정 효과 때문에 하신 거라서 라인은 오히려 뭐 높여드린 건 아니고 비슷한 높이 해드렸고 눈을 크게 뜨니까 라인은 오히려 얇아지면서 훨씬 더 눈은 자연스럽게 떠지고 뭐 아무튼 졸려 보이는 이상 아무튼 안검하수가 심한 거를 잘 고쳐드렸죠. 그러니까 결과물은 세 보이거나 그런 어색하진 않고요. 다음 분의 경우는 이제 라인이 본인이 쌍꺼풀이 있으신데 좀 더 키워달라고 하셔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상안검 재수술 개념의 이제 상안검 수술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원래 쌍꺼풀보다 얇아지신 거는 쌍꺼풀을 키울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조금 더 화려해졌지만 그렇게 어색하진 않게 고정을 뭐 엄청 깊게 하진 않아서 어색하지 않은 상안검 수술을 해드린 분이고요. 마지막 케이스는 진짜 상안검 재수술 케이스인데 이제 한번 하셨는데 이제 뒤가 처진다라고 하셔서 뒤쪽을 올리는 상안검 재수술과 뭐 이제 눈 위에 꺼진 거 지방 이식도 좀 같이 했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부분만 이렇게 살짝 고쳐드리는 상안검 재수술을 할 수도 있죠. 뭐 살짝 고치는 거니까 뭐 아주 어색해질 일이 없는 거죠. 절개 상안검을 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다 비절개 하고 싶고 웬만하면 눈에 칼을 대고 싶지 않죠. 하지만 뭐 피부가 많이 처졌다든지 안검하수가 심하다든지 뭐 눈 위가 너무 꺼졌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절개 상안검을 또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절개 상안검 하면 무조건 어색해진다는 거는 아니니까 저도 그렇게 될 만한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인지 알고 있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분들과 다르게 이제 뭐 눈썹 화상 거상을 권했다든지 수술을 두 가지 하더라도 눈썹 거상을 같이 해야만 이렇게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뭐 따로 분류가 돼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선입견을 버리시고 절개 상안검이 필요하다면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계시니까 정보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DB성형외과 국동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